심정은 자신의 인생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인생이 구멍났다는 그 말을 지금도 정확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났을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형님의 분노하는 모습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아주버님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형님은 이제 정말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위험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버님과 상간녀에게 휘두르고 던졌죠. 당신 왜 이래? 그걸 사람한테 휘두르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나 오늘 너 두 년들 죽일 거야. 내가 너희들 죽이고 같이 따라서 죽을 테니까 우리 지옥에서 보자, 어? 더는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과 상간녀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이 잘못될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붙잡고 말리게 되었죠. 형님을 잡고 있는 제 손을 풀면 바로 아주버님과 상간녀에게 달려들 것 같아 계속 형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가사일과 육아로 다져진 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형님이 제 팔을 풀고 나왔고 저는 온몸을 펼쳐 형님을 가로막았어요.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화가 나시겠지만 이러다가는 형님만 불리해지세요. 우선 저희 집이나 친정으로 가시고 이혼소송 준비하세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동서, 나와. 나 오늘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으니. 형님, 태연이도 생각하셔야죠. 곧 학원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아니에요? 우선 저랑 저희 집으로 가요, 네? 어떤 말을 해도 이성을 잃은 형님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 형님을 가로막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께서 저를 뚫고 가는 걸 포기하시고 냅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죠. 이성을 잃은 형님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형님 뒤를 쫓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님 뒤를 쫓아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익숙한 겁니다. 형님이 뛰어가고 있는 그 길은 15호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15호님 댁과 형님 댁이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제 예상처럼 형님은 15호님 댁으로 들어갔죠. 저도 헐레벌떡 15호님 댁으로 들어가서 보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시댁에서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실 벽에 걸려져 있던 조상분들 사진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의 장식품들도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갑자기 휘몰아치는 형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이었죠. 두 분은 날뛰고 있는 형님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셨죠. 우선 형님을 말리는 게 우선이다 싶어 다시 형님을 안고 진정시키려 했어요. 제가 형님을 안고 행동을 제지하자 그제서야 15호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저와 형님에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 물음에 형님이 두 분께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첫째,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하고 난장판에 만들어야지. 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뭘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서운하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지냈어요. 제 인생 이 집안에서 일하다가 끝날 거란 걸 알면서도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저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자고 막 먹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 나이에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집안에 우리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너 지금 술 먹고 취해서 이러는 거냐? 누가 그걸 모른다고 해? 왜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 오늘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엄한 걸 가지고 나한테 혼을 냈냐? 우리가 너 맏며느리 대접을 안 해줬냐? 그런데 왜 갑자기 15호님 집에서 이 난리통을 만드냔 말이다. 내 인생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한 몫만큼 다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집안에 한 노력, 시간 가져갈 수 없으니
이렇게 다 부시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세요? 아까우세요?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면 그 잘난 두 분 아들께 받으세요. 이 일 전부 두 분 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말을 마친 형님은 저에게 벗어나려 하며 다시 집안에 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힘이 빠진 형님을 제가 꽉 잡고 놓치지 않아 더 이상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형님은 아주버님에 대한 욕을 중얼거리며 언제든 제 팔을 풀고 집안을 헤집어 놓을 태세였어요. 시부모님께선 형님에게 이 난리통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보았던 대로 설명하게 되었죠. 처음 아주버님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부터 방금 전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두 분께 말씀드리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이 난리통을 만든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시부모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두 분은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아버님께서 입을 떼셨죠. 저보고 형님을 놓아주라고 하셨어요. 둘째야, 네 형님 그만 놔줘라. 네? 형님을요? 그러면 집안 물건들이 또 부서질 텐데. 안다. 그래도 놔줘라. 이렇게 해서라도 본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당신은 민석이 그 썩을 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전 아버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아주버님이 잘못한 건 당연하지만서도 아직도 남녀간에 높고 낮음이 있는 종갓집이었고 집안을 일으킨 장남의 일이었으니 당연히 탓을 해도 형님을 탓을 할 줄 알았죠. 꼭 저희 집뿐만 아니라 외도를 한 자식을 감싸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땐 그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야 아버님이 형님을 놔주라고 하면 놔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 말을 순순히 따랐죠. 저에게 잡혀있다 풀려난 형님은 좀 전처럼 집안에 헤집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그러다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제가 형님을 다독이며 위로하게 되었고 곧이어 어머님께서 곁으로 오셔서 형님께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 녀석 잘못 키운 것 같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놈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속상한 네 마음이 조금은 풀리겠니? 형님께 잘못을 구하는 어머님을 보며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형님을 다독이는 중 이 소동의 원인인 아주버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기죽어 있는 모습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면서 형님과 시부모님 양쪽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나오실 때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오셨죠. 회초리였습니다. 저도 그 회초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남편에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두 형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회초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든 회초리라고 하던데 사실 유무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한 대만 맞아도 맞은 곳에 선이 확실하게 나올 정도의 단단한 회초리라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회초리를 들고 오신 아버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버님 뺨에 내리치셨습니다. 소리도 소리였는데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사람 얼굴에 회초리질을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죠. 형님도 그 경쾌한 소리에 울음을 그치시고 아주버님을 쳐다봤고 조금은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시고 담담한 모습으로 계셨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 뺨에 회초리질을 한 차례 하신 아버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 아주버님 몸에 회초리질을 시작하셨어요. 아버님보다 건장한 아주버님이었지만
난도질을 하듯 날아드는 회초리에 저항 한번 변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은 고사하고 맞는 부위를 줄여보려고 집안 구석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도 아버님께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아주버님에게 계속해서 회초리질을 하셨습니다. 피부는 벌겋다 못해 맞은 곳에 맞고 또 맞아서 불어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까지 매질을 하시는 아버님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어머님이 더 대단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셨지만 듣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번에도 제가 아버님을 말려야 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정말 사람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생기겠어요. 놔라. 저런 놈한테는 매질밖에 약이 없어. 금수만도 못한 새끼.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인 척을 하고 다녔냐?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너 이 집에서 네가 해준 거 다 가지고 가라. 우리는 너 같은 자식놈 필요 없으니 정신이 있는 놈이면 최소한의 사람다운 마음이 있는 놈이면 너 네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첫째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 네 사업이 만큼 잘된 일이 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냐? 첫째가 너 대학 다닐 때 사업할 때 뒷바라지 안 했으면 네가 그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냐고.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 네 할아버님 그리고 나는 그런 짓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조강지쳐 버리고 첩질하고 다니라 가르친 일 한 적이 없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질 좀 그만하세요. 아우 저 이러다 병원 실려가겠어요.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고요. 말해서 알아들을 놈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 하지도 않았겠지. 아니면 첫째가 알게 되었을 때 잘못을 구했거나. 난 네 엄마랑 마음의 정리 다 했다. 우리 집에서 넌 내쫓아 보내기로. 그런데 짐승 새끼 아무렇게나 불러서 되겠냐? 내쫓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람 가깝게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어디 너같이 금수만도 못한 새끼가 사람 흉내내는데 매질이 얼마나 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우리 같이 확인해보자. 화가 잔뜩 나신 아버님을 말리는 일은 저 혼자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줄 사람도 집안에 없었죠.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외면을 하고 계셨고 형님도 아주버님을 맞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었으니까요. 제가 틈틈이 아버님을 말리기는 했지만 아버님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아주버님에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이 아버님을 말린 후에야 그 매질이 멈출 수 있었죠. 남편이 아주버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버님은 형님 앞으로 다가가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첫째, 아니 경진아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다. 변명이고 뭐고 다른 말할 거 없이 그냥 다 나랑 이 사람이 자식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생긴 게야. 용서해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도 않으마.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마. 정말 미안하다. 저도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아깐 저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데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사람과는 다시 부부로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버님.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냐. 죄송은 우리가 저놈이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당연한 말이지. 이혼을 하겠다는 네 결심이 확고하겠지만 우리가 감히 한마디 거들자면 저놈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말고 이혼해라. 저놈 용서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 않은 놈이다. 이번 일이 몇 년 동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또 여자 문제로 네 속을 썩일 거다. 그러니 절대 용서도 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혼 이후에 네 인생 걱정 말고 그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마. 하기야 지금처럼 좀같이 맏며느리를 사는 것보다 뭐든 더 낫겠다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을 시킨 것도 저놈이 널 괴롭힌 것도. 아버님께서는 아주버님과 갈라서겠다고 말하는 형님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형님에게 아주버님을 용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거기다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민석이 너 경진이와 이혼할 때 경진이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알겠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 경진이 아니었으면 절대 지금처럼 안 됐어.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그러니까 재산이든 태연이 증권이든 경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라. 알겠어? 왜 대답이 없어? 아직 회초리질이 덜 된 게야? 어디 오늘 네 초상 치료를 해줄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온 가족들이 이번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한 자리 모이게 되었으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꺼내마. 경진이가 이혼하면서 받는 돈이야 민석의 사이에서 일이고 우리 집에서 그동안 맏며느리로서 고생한 값은 따로 쳐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당연하고 민영이 그리고 둘째도 경진이 덕분에 손을 들거나 도움받았던 일이 많으니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경진이에게 줄 유산을 먼저 계산하려고 한다. 저렇게 둘이 이혼하고 나면 그땐 집안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우리도 유산을 못 받게 되지 않니. 이 집안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아는 말에 불만 있는 사람 있냐? 저나 남편이나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것보다 저렇게 세심하게 형님 생각을 해주신 아버님이 놀랍게만 느껴졌죠. 나머지 가족들이 불만이 없자 아버님께서는 간단한 확약을 저희들에게 받으셨습니다. 두 분의 재산 중 일부를 형님께 상속하는데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약이었죠. 그때쯤 되니 형님도 아까 전보다는 화가 많이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금전적 관련해서도 문제가 잘 해결된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보이신 진정성 있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형님께 듣기로도 제가 한 생각이 맞다고 들었고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말로만 종갓집 하셨던 게 아니셨고 정말 종갓집 어른다운 행동을 하셔서 형님이 진정이 되셨던 거죠. 그날 이후 형님은 아주버님과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받았던 약속들은 전부 다 지켜졌고요. 재산도 아주버님보다 더 가져갔고 태연이 친권도 형님이 가져가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손해보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이혼 이후 대쪽 같은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과 연을 끊으셨습니다. 집안 사람들 중 그것도 장남이 집안 먹칠을 했다며 다시 또 비슷한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끝까지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집안일 모두가 제 몫이 될 게 뻔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이번 일을 겪고 깨달은 바가 많으셨던지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의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에도 형님 덕을 보게 되었네요. 형님은 이혼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세상 물정 모르던 동네 아줌마가 더 이상 아니죠. 이제는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워낙 바쁘게 생활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화사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께서 형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데 형님이 밝아졌다고 말을 전할 때마다 두 분의 표정도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라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하고요. 아직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과 형님 사이에 교류가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양쪽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가 좋다고 한다면 만남을 추진해 볼까 해요.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부모님에게서나 형님이나 서로에게 마음의 짐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좀 풀었으면 싶거든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는 만남이 성사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아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저로서는 나름 속 시원한 사이다였는데 말이죠.